전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모두 가야 하는 군대. 제 아무리 유명하고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도 군대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e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상무팀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병역 특례의 세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박민규입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인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25살 리필 소희진 전 인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병역 특례와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동원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병장 만기를 역한 예비군 1년차 최동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네, 예비군 1년차 하시군요. 저는 3년차인데 아직 갈 길이 멀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률 전문가 윤선님.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재학 3년 동안 정치와 법 1등급을 놓친 적이 없는 수재 중에 수재, 자타공인 법률 전문가 김윤서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라면 아무래도 BTS일 텐데요. 이들은 차례대로 군 복무를 결정하였지만 그 과정에선 국위 선양을 이유로 군 면제 관련 특혜가 있었어야 한다는 논란이 존재했었습니다. 네, BTS가 대표적 가수라면 대표적 스포츠 스타로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요. 손흥민은 2016년 리우 올림픽부터 꾸준히 군 면제를 시도하였고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군 문제를 해결, 토트넘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페이커는 앞선 두 스타들과는 달리 중졸이라는 이유로 원래 군면제에 해당되어 커리어를 13년째 이어오고 있었으나 다른 인기 프로게이머 데프트 피넛 등은 군 복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군 면제에 관련한 이슈는 우리나라에선 예민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대표적 스타들 외에도 군 면제에 얽힌 흥미로운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패널분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인원님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성공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종목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양정모 선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예술 체육 병역 특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 대표팀은 4광 신화라는 역사적 업적을 이뤄냈는데요. 대표팀에 속해 있던 박지성, 이영표 등의 선수들은 이로 인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월드컵 16강 이상 진출 시 병역 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덕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혜택은 2007년 병역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다른 국제대회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며 2008년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군면제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국가대표가 되어 군면제를 받으려다 실패한 사례들 역시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성막판이라고 아직 들어보셨나요? 바로 석현준 선수가 있는데요. 석현준 선수는 상무 입대가 가능한 나이인 만 27세가 넘어서까지 국내 복귀를 하지 않고 지속해서 군면제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였으며 군 복무를 위해 귀국을 해야 했지만 규정을 교묘하게 피하며 해외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재는 K4에서 공익 요원으로 근무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석현준 선수의 사례까지 들어보니 군면제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스포츠 선수들은 어떤 제도 아래에서 군 면제를 받고 있을까요? 이제 스포츠 선수들의 군 면제 제도, 정확히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법률 전문가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정치와 법 1등급 출신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바로 병역법 제33조입니다. 제가 조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또는 체육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국위를 선양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즉 국가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예술인이나 체육인은 군대 대신 자신의 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죠. 구체적으로는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예술체육 활동을 복무로 인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복무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칠까요?
우선 자격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사회자님, 군 면제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 알고 계시나요? 저도 군필자로서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을 따거나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 아닌가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훈련소에서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약 34개월 동안 현역 대신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단순히 군대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술체육요원으로 국위 선양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회자님께서 놓치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만 뛰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활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체육요원은 연간 약 500시간 이상 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소속팀 경기 훈련, 국가대표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도,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공익적 봉사활동도 포함됩니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편입이 취소되어 최악의 경우 현역으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네, 500시간이라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정리해 주신 대로 대체 복무라는 것이 핵심이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e스포츠도 이 범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롤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면서 페이커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이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었는데요. 특히 젊은 선수들에겐 커리어를 지켜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패널분들과 함께 스포츠 선수, 나아가 e스포츠 선수까지 포함한 군 대체 복무 제도 전반을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인원님, 이 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선수 커리어가 워낙 짧은 데다가 군복무로 공백이 생긴다면 선수 본인뿐 아니라 국가적 손해도 큽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나 롤 대표팀처럼 국위 선양 효과가 분명히 있는 만큼 이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제도가 단순한 특례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데요. 예술체육요원은 매년 수백 시간의 활동과 봉사 의무를 지고 있고 이정우 선수처럼 성실하게 사회에 공헌하며 대체 복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도 있습니다. 즉, 이 제도는 특별 대우라기보다는 국가에 기여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동원님 살짝 심기가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저는 먼저 일단 형평성 문제를 가장 크게 봅니다. 다른 청년들은 모두 국문고를 하는데 왜 일부 스타 선수들만 예외를 주냐 이거죠. 그리고 해당 제도의 취지가 잘 지켜지는지도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축구 국가대표 장현 선수는 대체 복무 기간 동안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 제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허위 들어보셨죠? 네, 들어는 봤습니다. 봉사활동 거기다가 플러스로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끝에 국가대표 자격 영구 정지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장현수 선수에게 특별 대우를 해줬더니 월급 3천만 오히려 이렇게 원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국위 선양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어떤 종목은 메달 기회가 많고 어떤 종목은 그렇지가 않죠. 결국 일부 종목과 스타 선수만 혜택을 보는 불균형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스포츠를 포함해 제도 전체를 저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두 분 군대를 갔다 오고 안 갔다 오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토론을 들어보니 찬성과 반대가 뚜렷하게 갈리네요. 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포츠 선수와 e스포츠 선수들의 군 면제 제도, 정당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불공평한 특혜일까요? 네, 지금까지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의 병역 제도, 바로 상무팀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e스포츠 상무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법 1등급 자칭 법률 전문가님, 먼저 상무팀 제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상무팀은 공식 명칭으로는 국군체육부대라고 합니다. 선수들이 현역으로 입대하면 군인 신분으로 생활하면서 동시에 소속팀에서 훈련과 경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주요 종목에서 상무팀이 운영되고 있죠. 여기 국군체육부대령 제1조를 보시면 국군 장병의 체력 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 발전시키고 체육 특기자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군 전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하에 국군체육부대, 이하 체육부대라 한다를 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군 복무와 선수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과 달리 군 복무를 그대로 이행하면서 선수로 활동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상무팀은 군대 안에서 선수 활동을 병행하는 제도군요. 그렇다면 e스포츠는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서님? 현행 제도에서는 프로 e스포츠 선수가 입대하면 모든 선수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e스포츠는 대비 연령대가 낮고 전성기가 짧아서 군 복무로 인한 커리어 단절 문제가 선수들에겐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열린 2025 대한민국 e스포츠 정책 포럼에서 김승수 의원이 대한체육회의 e스포츠 상무팀 신설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야구나 축구의 상무팀처럼 군 복무 중에도 일정 수준의 훈련과 경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바로 공군 에이스 팀인데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이 공군 복무 중에도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운영된 팀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해체가 되었지만 이 경험은 군 복무와 e스포츠 선수 활동 병행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현재 e스포츠 상무팀 신설은 아직 초기 단계라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정비, 국방부 병무청, 대한체육회 간 협의, 그리고 종목 선정, 시설 확보, 게임사 협조, 선수 선발 기준 같은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그렇다면 과연 e스포츠 상무팀의 신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찬석 측 패널과 반대 측 패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e스포츠 상무팀의 취지는 그래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원님, 솔직히 말해서 될 것 같으신가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다 조사를 해왔습니다. 미리. 여기 군 체육부대령 3조 2항을 한번 보시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e스포츠 상무팀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장애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e스포츠 상무팀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국군 체육부대에 새로운 종목을 추가한다는 뜻인데요. 보시면은 설치, 구성, 선수 선발 및 운동 경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 체육부대령은 대통령령입니다. 국회를 통해서 굳이 법을 만들거나 수정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다는 뜻인데요. 장관의 권한으로 e스포츠 상무팀을 신설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규정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님이, 그렇게 고귀하신 국방부 장관님이 그걸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도 되냐, 이 말인 거죠, 제 말은. 네, 동원 씨 일단 진정하시고요. 인원님, 장관이 골프 좋아한다고 해서 골프 만들고 e스포츠 싫다고 해서 없애고 뭐 이런 것은 아닐 텐데, 그러면 여태까지 국군 체육부대 구성이 변화한 적이 분명 있을 텐데요. 그때는 어떤 과정을 거쳤었나요? 네, 동계 스포츠를 예시로 보면은 동계 스포츠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성과를 위해서 2012년부터 19년까지 총 7년 동안 운영된 적이 있는데요.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등의 종목이 신설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당시 중부일보 기사를 보시면은 2012년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가 상무의 동계 스포츠 종목 추가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즉, 국방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가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이뤄낸다면 충분히 e스포츠 팀도 상무팀이 생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공군 에이스 창설 당시에도 김진표 부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e스포츠 상무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실제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김진표 부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 e스포츠 상무팀 신설을 실제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스포츠 상무팀을 위해선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들의 정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군요. 국방부 장관의 결단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설령 e스포츠 상무팀이 생긴다고 한들 팀을 만든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분명 e스포츠 상무팀은 군 내의 여러 규정과 충돌할 것입니다. 혹시 2008년 공군 에이스가 창단한 지 1년 만에 해체될 뻔한 그 사건을 아시거나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당시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현재가 없는 점이 문제가 돼서 공군 에이스에게 해체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e스포츠 상무팀이 생기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과 절차는 유연하게 조율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당시 공군 에이스 해체 위기에서도 원의룡 의원이 공군 참모총장과 면담을 하며 해당 팀의 존속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또한 임요한 선수는 추후 인터뷰를 통해서 원 의원이 힘써준 덕분에 공군 에이스가 창단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서로 조율한다면은 저는 e스포츠 상무팀의 신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들어보니 e스포츠 상무팀 신설에는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행정적 노력을 동반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동훈님, 이만하면 e스포츠 상무팀 창단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뭐 인원님 말씀대로 정책이 잘 실행이 돼서 e스포츠 상무팀이 생겼다고 만약에 저희가 칩시다. 그런데 e스포츠 상무팀은 그럼 대체 어디서 경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어느 리그에 참가하죠? 현재 가장 규모가 큰 리그 오브 레전드, 즉 롤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LCK는 현재 프랜차이즈화 되어 구단의 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2부 리그격인 챌린저스도 마찬가지죠. 현실적으로 리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특별 시드를 받거나 다른 구단을 인수해야 될 텐데요. 다른 게임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DLX 게임단의 기업 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인 것을 감안을 하면 인수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인원님, 대안이 있으신가요? 물론 LCK라는 리그에 바로 참가하는 데는 어려울 겁니다. 구단 창설 초반부터 큰 규모, 1부 리그로 참여할 규모로 운영하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협조를 통해서 챌린저스 리그의 특별 시드를 얻어낸다면 어떨까요? LCK는 당장 힘들어도 2부 리그격인 챌린저스 리그에 참가하는 것이 저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e스포츠 상무팀 신설을 위해서는 입법부, 행정부, e스포츠 주관사를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적으로 정치인, 행정가들이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의 공감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정치인들의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여러 정치인들이 e스포츠 상무팀을 비롯한 e스포츠 산업 진흥 정책을 많이 제안하시는데요. 이것이 표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e스포츠 발전을 위한 도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외에도 추가적인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e스포츠 선수들이 상무팀에 들어갈 시기인 20대 중후반은 많은 선수들이 은퇴를 고려하는 나이와 겹칩니다. 상무팀에서 병역을 해결하더라도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죠. e스포츠 상무팀이 정말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정말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병역 특례, 과연 소수만을 위한 특혜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문화적 발전을 위한 전략의 일종일까요? 스포츠와 e스포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e스포츠의 상무팀 도입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